나는 솔로 4기에서 25기 영자 모두에게 주목받는 인기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런 영자에게 남자들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영자가 선명해지는 게 아니라 모호해지고 흐려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어쩌면 상철과 영식 또한 같은 걸 느낀 건 아닐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자에 대해서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라고 의문만 증폭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영식의 무리한 질문들도 어쩌면 같은 선상에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받는 순간에는 가장 빛나지만 막상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순간엔 흐려지는 25기 영자. 오늘은 25기 영자가 왜 남출들에게 모호하게 보이는지, 왜 제가 그녀를 안개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그 4개 8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생각이 뭐냐면요. 영자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그게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13기 상철과의 마지막 슈퍼데이트 장면입니다. 상철은 계속해서 묻죠. 당신의 취미가 어떻게 되냐? 음악 좋아하냐? 어떤 음악 좋아하냐? 영화 같은 거 좋아했으면 어떤 영화 좋아하냐? 라고 했을 때 영자는요. 나는 기억은 잘 안 난다. 제목은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좋아는 해. 근데 잘 모르겠어. 계속 이거 돌리는 거예요. 나중에 상철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니까 인터뷰 때 나랑 나가서 만났을 때 여기만큼 즐겁기가 힘들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영자가 굉장히 모호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제가 해석했던 영자라는 사람은 안개다. 정말 모호하다. 그리고 안개의 두 번째 특징. 가까이 가면요. 없어져요. 멀리서만 보이고요. 지금처럼 상철이 구체적으로 영자의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면 할수록요. 영자는 이런 식으로 계속 카메라 보고 우리 이야기 아저씨처럼 계속해서 카메라 보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그 상대방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 눈 돌아가면서 눈치 보거나 카메라 보거나 특히나 이번 상철과의 데이트 장면에서 이게 되게 심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영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사계 그 데이트 장면에서 뭔가 이제 드디어 남자들도 이상하다는 걸 단체로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상철뿐만 아니라 영식 아저씨도 예고편에서 똑같이 느낀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해. 뭔가 그냥 데이트하고 딱 그 어떤 소개팅 할 때까지만 해도 좋은 사람 되게 달달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이제 영식이 본격적으로 각을 잡고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수록 영자는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영식이 그런 굉장히 날카롭고 좀 민감한 질문들을 했다기보다 오죽하면 저렇게 민감한 질문들을 했을까? 20기 현수가 되는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실제로 연애를 했던 현숙은 이런 말 안 했잖아요. 뭐 인플루언서 하실 생각 있습니까? 이런 난감한 질문들. 근데 영식은 왜 했겠습니까? 단순히 영식이 이제 결혼 전에 압박을 면접을 한다기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식은 어쩌면 영자가 했을지도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혹시 밖에 나가서 공부하지 않을까? 나랑 잘 되고 나서?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또 추가로 문신을 하거나 영식의 눈을 봤을 때는 좀 약간 그런 이제 아무래도 문신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사회적 편견 같은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약간 그런 쪽으로 가는 건 아닐까? 담배 피는 건 아닐까? 본인도 모호한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플러스 충분히 저는 영자가 그런 걸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정황적인 의심 때문에 이런 걸 묻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라든가 다른 서브 채널에서도 그렇고 늘 말씀드린 게 그거죠. 때로는 그 말의 내용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요. 그 말을 지금 이 타이밍에 왜 했는가도 되게 중요해요. 그 말이 배치된 구조적인 정황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식이 했던 말도 중요하지만 영식이 왜 8화 때 슈퍼 데이트를 하고 나서야 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할까? 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식이 순자한테 이런 말 합니까? 너 문신했어? 너 공부하려고 나왔어?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왜 영자한테만 이 말을 했을까? 때로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깊다는 거예요. 하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자가 그 어떤 말도 해주지 않아요. 그 어떤 정보도 없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 31기 경수처럼 단순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안개라고 표현한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해요. 그리고 안개의 첫 번째 특성. 멀리서 봤을 때는 뭔가 있지만 가까이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처럼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영자는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숨기기 위해서 본방에 나오고 사기에 나오고 했던 걸 아닐까. 즉 사람들에게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그 환상이 곧 영자가 아닐까. 안개 같다는 비유는 영자의 실제 인격을 단정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방송 안에서 그녀가 방식과 관계 방식만 놓고 봤을 때 나오는 해석이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영자는 상철과의 데이트에서 그 어떤 말도 실체가 될 수 있는 말, 본인을 고정시킬 수 있는 말. 나는 사실은 뭐 이런 음악 좋아합니다. 뭐 하다못해 나는 뭐 데스메탈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라도 얘기한다거나. 영철과의 데이트 장면에서 마찬가지고요. 영식과의 대화 장면에서도 휴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누가 1순위냐 말 것이냐. 나 이제 밤까지 휴대를 쓴 날 고민 많이 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게 고민할 일인가? 라고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우린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영자가 사기 데이트권을 딱 붙잡고 남자들한테 야 나한테 써라 그것도 이제 은근히 이제 즐기겠죠. 그 여자의 어떤 특권 아니겠습니까? 많은 남자들이 자기를 보면서 구애를 하고 그런 것도 좋긴 하지만요. 그게 첫 번째지만 이제는 저는 생각이 두 번째로 옮겨져 가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어쩌면 영자는요. 4개의 데이트권을 나한테 써달라고 구애를 받는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닐까요?
딱 데이트권을 쓰는 그 남자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줄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동시에 남자들이 결정이 되는 그 순간 자기의 정체성도 같이 사라진다고 느끼는 건 아닐까요? 마치 무도회장에 올라간 신데렐라처럼 내가 더 이상 무대에 있지 않으면 나는 신데렐라가 아닌 거예요. 이제 원룸에서 라면 먹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겠죠. 어쩌면 영자는 그것을 은연중에 거부하고 밀어내기 위해서 이 모든 행동들을 벌이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녀가 굳이 밤늦게 이렇게 영식과 대화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영식을 선택했다는 것을 모두가 잤을 때, 아무도 모르을 때 그를 선택을 했다는 걸 밝혔을까요? 그리고 그 전까지 열심히 남자들이 자기한테 오는 걸 보면서 넙죽넙죽 사기 데이트권을 받는다거나.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 현수 같아. 상철이 자신에게 데이트권을 쓰고 난 후에 그때 가서 사실은 상철이 고민을 했었다. 현숙이랑 나랑 중에. 그리고 나는 이제 상철을 거절할 예정이다. 데이트권을 이미 쓰고 나서 얘기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현숙이 화난 것도 저는 이해가 돼요. 그렇게 거절할 생각이라면 미리 얘기를 했었어야지. 왜 상철이 꼭 데이트권을 쓰고 난 후에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 사귀 데이트권을 쓰고 나서 데이트를 하고 나서 너의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확정이 됐네. 그럼 그 전에 얘기를 해야지 왜 지금 데이트권을 쓰겠다는 말을 듣고 나서 그런 말 하는 거야. 물론 나중에 상철이 당신이 거절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당신한테 슈퍼 데이트권을 썼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동시에 영자는 이제 그 말을 바탕으로 본인을 방어하겠죠. 봐라, 상철은 어차피 나한테 쓸 사람이었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현숙에게 얘기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그리고 본인이 거절할 생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천지 차이인 거죠. 미세하게 그게 현숙은 영자는 이런 식으로 말을 애매모호하게들 해요. 마치 오직 자기만 신데렐라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혹시나 순자라든가 현숙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처럼 신데렐라가 되는 걸 미세하게 방해한다는 느낌도 저는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이제 순자의 영자의 애매모호한 안개 같은 모습, 뭔가 이상해요. 뭔가 기이해. 그렇기 때문에 영식이 더 이상 이 영자가 빠져나갈 수가 없게끔 굉장히 거친 말로 묶어버린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란 말을 영식 나름대로 특유의 투박하게 저는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영식이 이렇게 묻는 순간 영자는 네 아니요 밖에 대답을 못해요. 그럼 어느 쪽이든 이제 영자는 실체가 잡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담배 핍니까? 네 핍니다. 그럼 당신은 담배 피는 여자구나 라고 하면서 이름표가 붙겠죠. 안 핍니다 하면 이제 이 말이 구속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럼 이제 영식이 묻겠죠. 그럼 이때까지 했던 행동들 다 뭡니까? 그래서 영식도 그렇고 상철도 그렇고 미세하게 다들 영자라는 사람의 실체를 접하게 되고 그 실체를 조금씩 이제 파악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안개 같구나라는 거를 동시다발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드디어 영자에 대해서 정체를 깨닫는 게 아닐까? 그게 이번 화의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영자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가리기 위해서 허풍을 떨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영자는 모호함 그리고 나 자신에게 초점을 돌리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게 함으로써 상대방 스스로가 걸려 넘어지게끔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식과의 데이트, 영자와의 데이트, 그리고 저번에 이제 털러팅, 털러팅이라든가 영철과의 데이트 등 모든 관계에서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야. 마지막화 돼서 정말 영식은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덤벼들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영자는 상대방에게 역으로 질문함으로써 나 자신에 대해서 궁금하지 모호하게 만들기 처리가 이제 불가능해진 지점에 다다른 게 아닐까요? 그것이 제가 이번 화를 보면서 영자에 대해서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봤던 지점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탐정님들이 질문을 합법한 예상 질문으로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설명은 알겠는데요. 영자가 정말 실체 없는 사람이라는 근거가 충분합니까? 여러분들도 영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일러스트레이터 아버님이 있고 아버님도 키우는 개가 있고 다 좋아. 어느 정도 실체가 있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영자가 실체 없다는 거는 이제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실체는 영자에 대해서 정황적인 배경적인 실체에 불과해요. 실제로 영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영자의 주변 환경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사람을 설명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담겨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영자가 1화 때부터 8화 때까지 계속 했던 말들을 들어보세요. 어디서 산다는 걸 알 것 같아. 이사를 했다는 걸 알 것 같고. 근데 막상 이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특히 그 영식과의 털러팅 장면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 거죠. 제가 이 데이트 장면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그래서 영식은 영자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질문을 영자가 다 역으로 튕겨버렸기 때문이에요. 영식이 무슨 말 하더라도 영자는요, 나는 그런 사람이 좋아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 역으로 영식 말했을 때 나도 마찬가지인데 라는 말 할 뿐, 정말 그 말에 대해서 정말 진실성 있게 때로는 나와 이 사람이 다르다는 걸 각오하면서까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라는 걸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영자와의 데이트 장면에서 유일하게 남는 건 털러팅과 같은 그런 신체적 접촉도 없을 뿐 그 외에 나머지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영철 등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데이트 장면에서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요, 미세하게 영자가 대화를 틀어요. 어떻게? 넌 나를 선택할 거야 말 거야? 라고 한과 동시에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하게끔 미세하게
굉장히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듯한 말을 해요. 오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와 오빠 뭐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슬쩍슬쩍 상대방이 자신에게 오게끔 문을 열어요. 막상 그 사람의 문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 순간부터 영자는 다시 모호해져요. 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글쎄 잘 모르겠는데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역으로 질문한다거나 모호하게 흐려버려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1할 때부터 8할 때까지 보면서 우리는 이제 대충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되잖아요. 17기 순사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가 이제 드러나는데 영자에 대해서는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진짜.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거는요 어느 때도 마찬가지냐면요 굉장히 치명적이게도요 영식과 영자가 슈퍼데이트권을 서로 쓰느냐 마느냐는 그 장면에서조차 영자는 마치 자신이 막 고민인데 어쩔 수 없어 라고 막 고민하다가 영식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쓰게끔 쓴다고 하는 뉘앙스를 펼쳐요. 정말 쓰고 싶은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쓰는 건지 끝까지 본인은 나는 이쪽이다 나는 저쪽이다 선을 절대 안 타요. 가르마를 절대 안 타. 그러니까 모호한 거예요. 뭐 어쩌라는 거야. 난 이 사람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영자랑 결혼하게 되는데 내가 결혼하고 나서도 이 상대편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른다면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물론 결혼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상대방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결혼이라는 거는 연애라는 거는 더 깊게 알아보겠다 더 깊게 알아가겠다 얘기 아니겠습니까? 서로 알아보고 싶고 알아가며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영자는 그런 게 없어요. 나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뭔지 모르겠어. 뭔가 외모도 진짜 헐칠하고 예쁘고 그런 건 인정을 하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방송을 보면 볼수록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 취향이 뭐 어떻다는 거야? 뭘 좋아한다는 거야? 현숙처럼 난 이렇다 난 저렇다 라고 이게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빌런이라고 한창 욕을 먹었던 우리 24기 순자처럼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알 수가 없어. 그냥 영자를 보면서 그러니까 영자를 이제 모욕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그렇다니까 아는 게 없어. 그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이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 영자가 실제로 저는 비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객관적인 증거를 제가 들리지 못하지만 정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모호한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을 늘 보면서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영자는 늘 상대가 먼저 움직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죠. 정치에서 많이 쓰는 수법이거든요. 정치인들이 가장 난감해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요 자기가 공격이 들어왔을 때 역으로 그 질문을 상대방한테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A당이 B당을 공격했다. 그럼 B당 니는 잘났습니까? 저번에 니네 당도 그렇게 했잖아 라고 하면 이제 그 당이 또 변명을 하겠죠. 그럼 계속 또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초점이 A당에서 이제 B당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영자가 하고 있는 게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기서 영자가 비어있다 텅 빈 존재라는 말은요 정말로 이제 우리가 밖에서 사람을 비난할 때 쓰는 뭐 멍청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방송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영자의 대화 방식이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자기 자신을 구체적으로 고정시키고 오픈하기보다 상대가 상상하게 만드는 쪽에 가깝지 않을까요? 영자는 그저 빈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걸려 넘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사람의 실체가 대단한 스펙이나 배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과 말투에서 드러난다고 보고 있는데요. 영자는 중요한 순간보다 자신의 기준을 말하기보다 상대의 선택을 다시 묻는 방식으로 대화를 돌립니다. 마치 재밌게 깔깔 노는데 놀고 나서 내가 뭘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느낌처럼 말이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또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매니아님, 그 영식의 질문이 정말로 영자의 안개성을 깨기 위한 질문이었습니까? 그냥 영식이 까다로운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유별난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식님이 상당히 질문을 어떻게 보면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한 건 맞긴 합니다. 그래서 영식님도 조금은 과하긴 했어요. 다만 질문의 필요성과 그 질문 방식의 무례함은 조금 분리하는 게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쾌한 방식이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또 우리는 영식이 왜 그런 질문을 이 타이밍에 던졌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영식도 자기 자신도 몰랐던 즉 언어화하지 못했던 불안감이 자기도 모르게 질문으로 튀어나온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영식도 알 거예요. 굉장히 민감하고 무례한 질문을 짓다는 걸. 오히려 이거는 연애나 결혼을 하기 전에 앞서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판을 깔아놓고 그렇기 때문에 난 이런 질문을 할 거다라고 해놓고 굉장히 일부러 세게 나간 건 아닐까. 그래서 영자와 대화하면 대할수록 뭔가 잡히지 않는 그 느낌을 어떤 식으로든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제일 강렬하게 질문을 던져야겠다고 영식이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현재까지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영자는 그냥 거절을 잘 못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거절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다라고 영자가 변명을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마찬가지 상철도 이제 그렇게 변명을 했죠. 저는 이 장면을 그렇게 봅니다. 뭐냐면요, 상철이 그 말을 했을 때 그 정황을 잘 살펴봐야 돼요. 영자가 먼저 말을 던져요. 뭐라고 말을 던지냐? 먼저 거절을 하고요. 영자가 거절을 해. 그 다음에 상철님한테 다른 사람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하다. 그럼 이제 상철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걸 왜 지금 얘기하는 거야? 라고. 근데 상철은 아쉬운 입장이고 영자를 잡고 싶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대놓고 영자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걸 지금 와서 얘기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상철은 어쩔 수 없이 괜찮아. 어차피 네가 거절해서 썼을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인 좀 예의를 갖춘 말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다만 영자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거절을 하기가 좀 어렵고 애매하다. 남자들이 나 좋다고 그렇게 달려드는데 그걸 또 뭐 거부할 사람도 없긴 하죠. 그러나 그녀의 방식이
너무 오래 갔어요. 8화 때까지 그 방법을 반복한다? 그 전에 영식에 대해서 난 마음을 굳혔다고 하는 늦어도 7화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나 이제 영식한테 마음 굳힐 것 같다. 그러면 이때 가서 얘기를 했다면 남자들이 사기 데이트권을 지금이라도 알아보고 싶은 사람에게 썼겠죠? 그럼 영자는 왜 모든 사람들이 사기 데이트권을 다 쓰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데이트를 할 일이 없을 때 이 말을 남자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자신이 사기 데이트권을 썼다는 사실을 사기 데이트권을 실제로 나가는 그 마지막 날에 그것도 여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던 걸까요? 그리고 특히 이제 현숙이라든가 같이 데이트 나가는 25기 순자를 야골야골 하면서 약 올리지 않았습니까? 막 스타킹 어떤 거 신어야 되냐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왜 그녀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녀가 그 행동이 예의가 없다는 걸 알면 아는 대로 문제이고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인간관계가 저러냐라고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녀는 그러면 그 행동을 마지막 날까지 우리 25기 순자가 부들부들하는 그 순간까지 미뤄왔을까? 제가 그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할 수 없지만 상당히 의심가는 부분이 많다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숙과의 관계가 그리고 이 방송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영자만의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출연진들도 충분히 그것을 자기 감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생각을 한 다음에 영자에게 고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각 모든 출연진들에게 있죠. 상철도 자기 선택을 한 것이고요. 현숙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13기 상철에 대한 자기 기대를 영자에게 투사했다는 부분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영자의 이런 정리 방식과 모호하게 처리하는 방식이 각자의 그 감정들을 더 복잡하게 꼬게 마는 것도 분명하고 어떻게 보면 각자 타이밍이 맞지 않고 어그러진 것도 잘 보면 어느 정도 영자가 늘 끼어있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25기 영자가 단순히 어장이냐 그리고 영식에 대해서 무례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가 훨씬 더 의미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계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을 선명하게 드러내기보다 상대가 자신을 상상하게 만들면서 존재감을 얻는 게 아닐까요? 멀리서 보면 매력적이지만 가까이 가면 기준도, 취향도, 감정도 그 어떤 것도 잘 잡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는 더 궁금해지고 더 확인해지고 싶어하고 어느 순간 내가 먼저 매달리게 됩니다. 이번 회차의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모호함이 어떻게 매력이 되고 그 매력이 어떻게 관계의 권력이 되는가 그리고 그 매력이 어느 시점에서 사라지는가입니다. 연애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사람은 말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과 회피 방식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봐야 하는 건 그 사람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가까이 갔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소중한 후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